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상 가장 쉬운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강의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기업 공공기관 자소서 작성과 사기업 자소서 작성법에 있어서 차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자소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들한테 특히나 강조를 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한 질문과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작성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내지는 기관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드러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활동,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혹은 경력적인 역량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면은 그걸로 그만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자면 사기업의 자소서를 쓰나 공기업의 자소서 쓰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유형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해서 자소서를 사기업과 다르게 쓴다거나 나의 경험이 달라진다거나 할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질문에 맞는 답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만 분명하게 전달하자라는 부분을 좀 머릿속에 넣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소서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기관의 그런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게 사실 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의약품 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 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주요 업무 내역들을 좀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안에서 그런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약품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이 어떤 철저한 어떤 심사와 체계 관리를 통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의료보험 비용이 쓰였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곳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제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이 통제와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서 이런 각종 의료기관들 혹은 의료행위, 의약품들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런 어떤 이 사용되는 의료비의 절감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건강보험 내지는 이 의료활동의 질을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런 다양한 어떤 심사, 그리고 이 의료시장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연구와 이런 관리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감만 잡고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대외 활동, 인턴 이런 부분들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 보건 의료 분야 관련 경험이 있다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없다고 하더라도 쫄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왜냐하면 행정직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업무의 성격에 갖는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단순한 행정 알바를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 업무를 통해서 어떤 효율을 개선하고
아니면은 기관에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어떤 통계치 어떤 작성 아니면은 가고 아니면 필요한 어떤 문서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충분히 이것도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건 의료와 관련된 이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업무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최대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에 좀 더 치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경험, 뭐 예를 들면은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턴이나 뭐 아니면은 계약직, 뭐 기타 업무 관련 활동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주요 역할, 업무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어떤 업무적 스킬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평원에서 뭐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땡땡 부서 계약직으로 자동차 관련 보험 보험 신고서 출력 그리고 뭐 각종 이 코드 확인 및 비용의 적절성 검토 업무 등을 맡았다. 자, 주된 업무로는 뭐 예를 들면은 주 단위로 땡땡땡땡땡땡 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땡땡 유관 부서와 땡땡 부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어떤 특정 활동을 하면서 수행했던 업무들을 최대한 이제 압축적이고 요약해서 제시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요하게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뭐 특정 에피소드나 특정 뭐 프로젝트 등을 일부 부각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직이 아니고 심사직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심사직입니다. 심사직. 자, 심사직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약사와 간호사 직군 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심사 업무를 해봤냐 아니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는지, 자, 환자나 질병 분류 코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 보험금 지급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신평원 업무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환자 질병 코드가 적절하게 분류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각종 사용되는 약품의 그런 이 보험금 지급이 적정하게 됐는지 혹은 그 약품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충분히 잘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장 관련된 지식과 경험들을 신평원에서 보다 정확하고 현황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합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약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사분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이 의약품에 대한 지식들을 좀 활용한다면 이 의약품의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효율성을 좀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예를 들면 분류하거나 분류를 빼야 되는 어떤 그런 각종 이 약품들의
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긴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심사 업무를 해봤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심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좀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소재, 경험들을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어떤 의료기관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별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회사에 필요한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효율화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IT 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억지로 뭐 보건, 뭐 심사평가원 관련된 업무랑 연결시킬 필요 없이 내가 어떤 IT 관련된 어떤 지식과 백그라운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 효율화와 효율적인 관리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IT라고 한다면 그 IT 업무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그 IT와 관련된 지식, 경험 충분히 그냥 마음껏 작성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여기 핵심만 보겠습니다. 팀원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했던 경험 한 가지를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제시할 게 아니고 한 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어떤 조직, 팀 단위 경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있다면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구체적으로 드러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보여주는 게 결국에 중요한데 목표 달성을 위해 본인이 기여한 바, 자, 또는 팀원과 협업한 부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좀 이 조직의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 목표 자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협업을 했는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 내지는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다. 두 번째 유관 부서의 협업을 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자, 세 번째로는 관련된 재원 확보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각각의 세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접근 과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협업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했던 내용들을 전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소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어떤 전체적인 문제의 방향성과 자소서 작성의 방향성을 얼마나 잡아놓고 쓰느냐가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깊이와 설득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그런 작성의 방향과 주요 포인트를 먼저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다면 훨씬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만 정리하면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보고, 자, 그리고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해결 포인트, 협업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이 포인트를 좀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미리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포인트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 또는 협업을 이끌어낸 부분을 좀 부각시켜 가면서 각각의 해결 포인트들을 좀 작성해 나간다면 해당 항목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항목은 이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과 비교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제시 후에 경험 제시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차별화된 역량을 먼저 제시해보고 이게 지원 직무에
어떻게 기여 혹은 연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역량 설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 이런 행정 업무 처리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단순 사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효율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나 효율화에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뒤에 항목이 자원관리 능력이긴 한데 심지어 이런 항목들이 다른 기관에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적극성이나 도전 정신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체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적극성과 어떤 도전 정신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프로젝트나 조직에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런 주제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꼭 이제 내가 보건 내지는 의료 분야에서 내가 관련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약품에 대한 어떤 전공적인 지식이나 다양한 임상실험에 대한 지식, 혹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쌓았던 병원에서의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지원 직무 수행에 있어서 차별화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내가 뭐 다양한 병동에서 혹은 다양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간호사 업무도 해봤지만 행정 업무도 두루 해봄으로써 어떤 현장과 어떤 실무 사이에서의 어떤 갭과 그런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장에 적합한 심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 요인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협업이라는 이야기도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사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혹은 병원들과 어떤 일어난 어떤 사건들과 의료 행위에 대한 어떤 조사 그리고 업무 조율이 필요할 경우가 계속해서 생길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내부 이해관계자들 혹은 대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제시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하게 내가 다양한 대외활동, 학회, 뭐 동아리의 리더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의견 차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본 경험이 있다,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어떤 이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이 다른 의견들을 잘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이렇게 반드시 드러내주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경험을 제시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문제를 이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업무 효율을 높였던 경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뭐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도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성과는 나왔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가 고쳤던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이 무엇이었는지, 자,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내가 제안했던 솔루션의 내용은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초래된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최대한 디테일들을 다 살려서 작성을 해보시면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 밑에 부분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작성하실 때 좀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혹은 대화 아니면 설득 스킬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청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차별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맨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는 설득이에요. 뭐 무조건 그러니까 뭐 경청이에요. 경청이나 어떤 배려라는 이야기만 계속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이것도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상대방의 의견을 설득하려고 한다. 혹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또는 어떤 객관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이 합치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어떤 이 각기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뭐 이런 합치된 의견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스킬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걸 어떤 특정 경험에 좀 접목을 시켜서 내가 당시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설득 스킬들을 활용해서 어떤 좋은 효과를 냈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끌어가 보시면 훨씬 더 접근 자체가 매끄럽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직업 윤리에 대한 항목인데요. 직업 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윤리를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주제를 자꾸 특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다양한 어떤 주제의 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자, 예를 들면은 이 개개인 직원의 부도덕한 행위 아니면 근무 태만 아니면은 부정한 뭐 청탁과 같은 일들이 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료 혜택이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서민 경제의 삶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개개인 직원들의 이런 식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서비스의 행위를 받는 이런 국민들의 삶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직업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객관성인지 공정성인지 아니면 어떤 청렴 결백함인지 뭐 기타 등등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주제들을 좀 제시해보고 그런 여러분들이 제시한 가치관이 윤리적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제가 제시했던 이런 다양한 어떤 이 요인들 그리고 이런 부도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결과들을 좀 같이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럼 직업 윤리에 대한 가치관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구성해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소서 작성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좋은 컨텐츠들 꼭 놓치지 마시고 취업하시는 데 있어서 적극 활용하셔서 하반기 취업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